캐나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항공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KF-21이 서 있었고, 이 전투기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투기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독점해온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캐나다가 돌연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만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가 기존의 계획을 멈추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은 북미 방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본격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략 목록에 오르며 그 존재감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공군 사령관이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확인한 사실이 공개된 순간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은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휘관이 타국의 전투기 개발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만큼 KF-21의 완성도와 잠재력은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기존에 승인받았던 F-16 도입 계획과 별개로 최종 후보군에 KF-21을 올렸고, 말레이시아 또한 주요 선택지로 KF-21을 깊이 검토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캐나다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이 대거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카이 공장을 직접 찾아와 취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양산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캐나다 고위 관계자들이 개발 시설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심이 단순한 탐색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 검토 단계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외부 촬영을 일절 허가하지 않았고 어떤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KF-21을 문의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보안 유지조차 해외 언론들에겐 KF-21의 가치가 이미 민감한 수준에 올라섰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산 전투기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미 행정부와의 갈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F-35 대량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났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확산되면서 국방정책 전반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자국 무력이 좌우되는 구조적 위험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캐나다가 이미 F-35 16대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2대 도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국 안보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F-35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유지보수가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개량 작업과 정비 절차가 사실상 미국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은 캐나다 같은 중대형 군사력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과 데이터 링크 통제권 논란까지 겹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 중심 체제의 구조적 위험이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쌓이면서 캐나다는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캐나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기존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전략적 설계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체 설계는 스텔스 형상을 기반으로 하며 상발 엔진 구조로 높은 출력과 기동성을 확보했고 추후 외부 무장창을 내장형으로 개량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고려되어 있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미래형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유럽과 미국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고 유럽산 무기의 통합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운영국이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처럼 방위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국가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훈련기 사업에 한국의 FA-50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KF-21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두 기종의 연계 운용은 캐나다 공군의 전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훈련기에서 고등훈련과 초기 전술 교육을 FA-50으로 처리하고 중장기 전력의 핵심을 KF-21으로 채울 경우 시간, 비용,
정비 체계까지 모두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전투기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전력 유지 비용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전투기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이런 복합적인 이점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단순한 선택지 변경이 아니라 자국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위에서 캐나다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던 흐름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KF-21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황은 한국에게도 전례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단순한 구매 검토를 넘어 전 세계의 KF-21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결정적 순간이 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가 F-35 사업을 사실상 멈춰 세운 결정적인 배경에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더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북미방위 협력 체제의 핵심 축으로서 미국과 긴밀하게 움직여왔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내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던 F-35 대량 도입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 지출을 이끌어냈고 정치권에서도 미국산 무기의 가격 구조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방산 도입 사업에 대한 불신이 폭발적으로 커져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F-35 16대의 비용을 지불해 놓은 상태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88대였고 나머지 72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개량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전체 소요 예산은 100조 원을 뛰어넘는 상황이었고 이 금액은 캐나다 국방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F-35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가했으며 그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매 국가가 미국의 기술과 유지 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했고 캐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안보 주권이 약화되는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데이터 링크 통제 문제는 캐나다 내부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해외 판매 전투기의 링크 시스템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미국이 링크 네트워크를 차단하자 전투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보도는 캐나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투기의 통신과 무장 운용은 모두 링크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차단되면 전투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이 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가 독자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장비 하나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군사체계 전체가 미국 정책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은 군사 전략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거나 정책 환경이 변할 경우 캐나다의 전투력이 의도치 않게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부와 군 수뇌부에게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F-35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새로운 대안 모색은 긴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전투기를 만드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엔진, 복합 소재, 항공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국만을 바라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캐나다의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캐나다 내부에서는 외부 파트너를 통해 기술 협력과 생산 기반 확대가 가능한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주목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항공산업과 방산 분야에서 성공적인 독자 개발과 국제시장 진출을 이루어냈고 KF-21은 그 성과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동안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KF-21은 스텔스 성능과 유연한 무장 통합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흥미를 보였고 이는 캐나다 내부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캐나다에게 KF-21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대안을 넘어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캐나다 사회에서 논란이 폭발적으로 번졌던 주제가 바로 F-35의 높은 유지비 문제였습니다. F-35는 정비와 점검을 위해 대부분의 핵심 작업을 미국에서 진행해야 했고 일상적인 운영조차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장기적인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었고 캐나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되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KF-21은 운영국에서 직접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력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캐나다가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였습니다.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구조적 차이가 캐나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캐나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결국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F-35 도입은 정치적 부담과 재정적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고 데이터 링크 통제 문제처럼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미국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초점에는 KF-21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 언론이 한국을 직접 찾아가 KF-21의 개발 현황을 심층 취재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처한 상황은 북미 전체의 방위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미국 중심 질서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캐나다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F-21은 단순한 기술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왜 한국을 선택지로 올렸는지 그 이유는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입니다. 캐나다가 F-35 사업을 재검토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던 킬스위치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해외 판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캐나다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례는 캐나다 사회를 무겁게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던 F-16의 링크 네트워크가 갑자기 차단되었고 전투기는 통신과 무장 운용이 모두 제한되면서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전투기의 운용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고 캐나다는 이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현대전에서 단순한 비행 장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군사 전략을 실행하는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공대공 교전부터 지상 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무는 링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 체계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전술 지휘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전투기는 레이더 운용, 무장 선택, 교전 참여 자체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캐나다는 이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미국의 정책 변화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캐나다의 전투력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즉 전투기의 실질적 통제권이 완전히 캐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 논란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체계가 글로벌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안보가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정책 변화가 곧바로 해외 판매 전투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캐나다에게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 중심 체계에 대한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군사 주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전문가들은 킬스위치 논란이 F-35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F-35는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미국의 통제체계와 긴밀히 연동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량 작업이나 무장 변경을 위해 미국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전송체계도 미국 서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의 영향력이 전투기의 운용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캐나다는 이 점을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 안보 전략에서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과 정치적 부담이 존재했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캐나다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대안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캐나다가 선택한 이름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KF-21은 스텔스 기반 설계와 상발 엔진 구조를 통해 충분한 출력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산 무장통합을 통해 운영국이 다양한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개방 구조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이 미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난 독립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독립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할 때처럼 복잡한 승인 절차나 원격 통제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판단으로 개량과 정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캐나다가 추구하던 자주국방의 핵심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캐나다 언론들도 KF-21을 두고 지속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KF-21이 F-35와 비교해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데이터 링크나 원격 통제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캐나다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요소는 캐나다의 항공산업과도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캐나다에게 KF-21은 기술적 자립과 산업적 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처럼 보였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KF-21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와 국방부 역시 이를 하나의 공식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입니다. 킬스위치 논란은 캐나다의 선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산 전투기의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KF-2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다른 나라가 만든 전투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을 선택하고 있으며, KF-21은 이 변화의 핵심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KF-21을 본격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게 된 데에는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국가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 전력 기반을 확보하려는 캐나다에게 KF-21은 이전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KF-21이 가진 설계 철학은 캐나다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체는 스텔스 형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달리 확장성을 고려해 제작되었고, 미래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만들어진 플랫폼은 캐나다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구조였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찾고 있었고, KF-21은 그런 조건을 고스란히 갖춘 상태였습니다. 캐나다가 KF-21을 주목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유연한 무장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KF-21은 이미 유럽산 무장들을 대거 통합하는 데 성공해 폭넓은 전술 운용이 가능했고,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북미 방어를 위해 다양한 무장 옵션을 필요로 하는데, 기존 미국산 전투기들은 대부분 미국 무기 체계와 강하게 묶여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KF-21은 운영국이 원하는 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캐나다 공군의 전술적 자율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캐나다가 미래 작전에서 독자적 판단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공군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유지비와 운용 비용이었습니다. F-35가 높은 유지비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반면, KF-21은 정비성을 크게 개선해 운영국 내에서 직접 점검과 개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고, 캐나다처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전투기 운용 환경이 다양한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미국산 전투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캐나다 국방 예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결정적 이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입 가격뿐 아니라 전투기 수명 전체를 고려한 총 비용 구조에서 KF-21은 캐나다가 감당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자국의 항공 산업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엔진 제작과 항공 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완제품 전투기 생산 체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할 경우 캐나다의 산업 역량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KF-21 프로그램은 이미 한국이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기술 협력의 여지가 많았고,
캐나다는 이 과정에서 자국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엔진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캐나다가 가진 경험은 한국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캐나다 언론에서 KF-21을 주목하며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확장성이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무장창을 내장형으로 변경하거나 탐지 장비의 성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기 성능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는 뜻이며 캐나다는 이 점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F-35처럼 미국의 승인 없이는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구조와 달리 KF-21은 운영국 스스로 자국의 작전 환경에 맞는 확장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율성이 보장된 시스템은 캐나다가 미래 전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관심사는 전력교체 과정에서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캐나다는 F-18 호넷 계열을 오랜 시간 운용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군의 전술 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KF-21은 전술 운용 방식과 정비 체계가 기존 전투기와 완전히 다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 교체 과정에서 공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공군 조종사의 훈련 기간과 정비 인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세대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KF-21은 이 계획에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가 독자적인 항공 전력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군비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을 재편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전술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KF-21은 이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기종이었습니다. 비용 구조, 기술 협력, 전술 자율성,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부분에서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캐나다 공영방송과 여러 국방기관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KF-21을 심층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단순히 새로운 선택지가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 전략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캐나다는 과거와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국 중심 구조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캐나다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KF-21은 그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세계 군사 환경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KF-21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했고 이 논의는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